아줌마, 그건 재활용 아니에요? 그건 가지고 재활용 가지 아니에요. 말아요. 가지고 가지 백화점 말아요. 앞 인도. 박영자는 낡은 손수레를 끌던 노인을 대신해 아줌마, 떨어진 그건 재활용 종이박스를 아니에요. 주워 가지고 가지 담는다. 말아요. 지나가던 직원이 손을 내저으며 인상을 찌푸린다. 아줌마, 노인은 어깨를 웅크리고 멀어진다. 영자는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다가 주워든 박스 하나를 자기 손수레에 얹는다. 낮 햇빛이 시장 골목의 아연 지붕을 두드리듯 번쩍인다. 김만수의 손수레가 골목의 요철을 넘어갈 때마다 빈 캔들이 서로 부딪혀 얇은 쇳소리를 낸다. 박영자는 분식집 유리문을 닦는다. 유리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뿌옇게 번지다가 유리 밖으로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에 김이 감긴다. 영자는 문을 열고 밖을 본다. 만수는 노끈으로 쥐어맨 종이 뭉치를 허리로 당겨 싣고 있다. 허리춤이 구겨진 바지에 고무줄이 옅게 드러났다. 지나가는 대학생 둘이 휴대전화 화면을 들여다보며 웃다가 고개를 들고 만수를 흘끗 본다. 둘 중 한 명이 말없이 입꼬리를 올린다. 다른 한 명이 캔 하나를 먼지 날리는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그냥 간다. 만수가 바닥에 캔을 집으려 몸을 굽힌다. 엉덩이 주머니에 꽂힌 낡은 장갑이 반쯤 빠져 있다. 영자가 문턱을 넘어선다. 마대자루 몇 개가 분식집 옆 벽에 세워져 있다. 바람이 불어 자루의 표면이 비닐 소리를 낸다. 영자가 낮은 목소리로 인사한다. 더우시죠? 물 드실래요? 만수가 손등으로 이마를 한번 쓸어내린다. 손등에 검붉은 자국들이 비늘처럼 겹겹이 앉아 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한 바퀴만 더 돌고. 그가 웃으려다 많은 표정을 지으며 손수레를 당긴다. 손수레의 앞바퀴가 도랑에 끼인다. 당기는 팔에 핏줄이 서고 무릎이 작은 각도로 떨린다. 지나가는 택배 기사가 오토바이 핸들을 돌리며 짧게 경적을 울린다. 만수가 한 발 물러나 끼인 바퀴를 들어 올린다. 바퀴가 빠질 때 바닥에 그어지던 소리가 끊긴다. 영자는 분식집 안으로 들어가 얼음을 두세 개 넣은 종이컵에 물을 채운다. 종이컵의 얇은 벽을 타고 물방울이 배어나온다. 영자가 컵을 건네자 만수가 잠시 망설이다 받는다. 그는 컵을 두 손으로 감싸며 모골대를 한 번씩 움직인다. 맞은편 카페 테라스에서 젊은 부부가 아이 유모차를 달랜다. 아이가 작은 손으로 공기를 휘젓는다. 남편이 유모차를 밀다가 만수를 힐끗 본다. 아내가 낮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하고 둘은 테라스 난간 쪽으로 더 가까이 붙는다. 만수는 빈 종이컵을 조심스레 접어 손수레 옆 비닐 봉지에 넣는다. 더운데 장사 잘 되세요. 영자가 짧게 웃는다. 점심 지나면 좀 나아요. 이따 어묵 국물이라도 드세요. 만수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다. 손수레를 밀며 골목 끝으로 간다. 햇빛이 손수레의 금속을 하얗게 긁고 지나간다. 영자는 문 앞에 서서 그 등으로 떨어지는 빛의 결을 눈으로 더듬는다. 바람이 분식집 안으로 스며들며 김냄새와 섞인다. 카운터 위에 놓인 계산기 옆 종이 메모에 오늘 들어온 어묵 묶음 수량이 흘림체로 적혀 있다. 영자는 펜 끝을 그 메모에 대고 숫자 하나를 지운다. 문 밖의 만수는 이미 코너를 돌아 사라졌다. 영자는 유리 너머로 사람들이 흘러가는 풍경을 잠시 더 바라본다. 유리에는 시장 천장의 네온등이 대낮에도 희미하게 반사되어 줄무늬를 만든다. 그 줄무늬가 영자의 얼굴을 나눠놓는다. 그녀는 길게 숨을 내쉰다. 골목 건너 편의점에서 문이 열리는 소리가 딸깍 난다. 그녀는 다시 문을 열고 밖으로 한 발 나선다. 시멘트 바닥의 온기가 슬리퍼 바닥을 통해 올라온다. 그때 뒤에서 소리가 난다. 할머니, 김밥 세 줄 포장돼요? 어린 남자아이의 맑은 목소리다.
영자가 고개를 돌린다. 아이가 동전으로 불룩해진 지갑을 두 손으로 들고 있다. 영자는 습관처럼 미소를 띠고 대답한다. 기다려. 금방 해줄게. 아이의 뒤에서 엄마가 휴대전화를 보며 고개를 끄덕인다. 영자는 비닐장갑을 끼며 손끝을 모은다. 김밥을 마는 동안에도 시야의 가장자리에 손수레가 멀어지던 잔상이 남아있다. 긴발의 거친 나뭇결이 그녀의 손바닥에 눌림을 남긴다. 김밥이 한 줄, 두 줄 모양을 잡는다. 세 번째 김밥을 반으로 가를 때 칼날이 도마를 톡하고 두드린다. 작은 소리 위로 분식집 바깥에서 일요일 합창반의 연습소리 같은 소음이 둔하게 올라온다. 그녀는 칼을 잠시 멈춘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다시 칼을 움직인다. 단무지의 노란 빛이 칼날에 짧게 번뜩였다 사라진다. 습도가 오른 날이다. 시장 천장 틈새로 스며들던 빛이 흐릿하게 번져 있다. 김만수는 습기에 눅눅해진 종이박스를 노끈으로 다시 동여맨다. 갑자기 손목이 미끄러져 매듭이 풀린다. 박스가 벌어지며 안쪽에서 잡지들이 대롱대롱 나온다.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하나 주워 담는다. 무릎이 시멘트 바닥에 닿을 때 코끝이 약간 찌릿하다. 지나가던 트럭이 덜컹거리며 바람을 일으킨다. 트럭 뒤편에 실린 팔레트가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를 낸다. 그 바람에 박스 하나가 굴러가 분식집 앞에 멈춘다. 영자가 문을 열고 나온다. 손에 쓰레받기와 빗자루가 들려 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굴러온 박스를 멈춘 위치에서 들어 올려 만수 앞에 내민다. 손끝에 힘을 주어 모서리를 잡는다. 만수는 눈을 한번 들었다가 다시 고개를 숙인다. 죄송합니다. 영자는 고개를 젓는다. 손목으로 흘러내린 땀방울을 팔꿈치로 훑어낸다. 바닥에 앉은 만수의 등줄기가 안쪽으로 굽어 있다. 영자는 허리를 낮춰 박스 가장자리를 함께 모은다. 그 순간 만수의 손등이 영자의 손등과 스친다. 두 사람 모두 짧게 숨을 들이마신다. 만수는 손을 뺀다. 영자는 아무 표정 없이 박스를 단단히 구겨 모서리를 만들고 노끈 끝을 뽑아 매듭을 잡는다. 매듭이 묶일 때 노끈이 끽 소리를 낸다. 문이 다시 열리며 손님 하나가 들어가려다 멈춘다. 그가 코를 찡그린다. 사장님, 안에 냄새 들어가겠어요. 영자는 손을 멈추지 않는다. 만수가 일어나며 허리를 두드린다. 손님은 더는 말하지 않고 카운터 쪽으로 간다. 주문을 받는 동안에도 영자의 시선은 잠시 문 밖으로 흘러간다. 만수는 고개를 한번 숙이고 손수레를 당긴다. 바퀴가 젖은 바닥을 지나며 얇은 물자국을 남긴다. 오후가 깊어질수록 손님이 늘어난다. 냄비에서 떡이 말랑해지고 국물의 표면에 고추기름이 작게 고인다. 영자는 연신 국자를 움직인다. 얼굴에 열이 오르고 뒷목이 뻣뻣하다. 그때 분식집 맞은편에서 어지러운 움직임이 보인다. 만수가 발걸음을 멈춘다. 그의 어깨가 크게 들썩인다. 손수레 손잡이를 놓는 순간 손수레가 앞으로 살짝 굴러가다가 멈춘다. 만수의 손이 공중을 한번 더듬는다. 주변 사람들이 잠깐 고개를 든다. 만수의 몸이 옆으로 조금 기우뚱한다. 비닐봉지에 든 캔들이 쏟아져 바닥을 구른다. 금속이 바닥에 튀는 소리가 빠르게 이어진다. 영자는 국자를 내려놓고 문 쪽으로 뛰어간다.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 그녀의 슬리퍼가 바닥에 물자국을 밟고 미끄러진다. 균형을 잡고 나오며 소리친다. 괜찮으세요? 만수는 손바닥으로 바닥을 짚고 있다. 그의 숨이 거칠다. 입술이 약간 파래졌다. 지나가던 남자가 팔짱을 끼고 선다. 다른 젊은 여자 둘이 멀찍이 서서 서로 얼굴을 본다. 누군가가 말한다.
이 근처에 보건소 있지 않나? 그러나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다. 영자가 만수의 어깨를 부드럽게 잡아 일으킨다. 만수의 몸이 가볍게 흔들린다. 그의 눈동자가 잠깐 초점을 잃는다. 앉으시죠. 잠깐만 앉아요. 영자는 분식집 앞 작은 받침대 의자를 끌어다 놓는다. 만수가 앉는다. 그의 등이 헐떡이며 오르내린다. 영자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낸다. 병마개를 돌릴 때 플라스틱이 부러지는 또각 소리가 난다. 그녀가 병을 건네자 만수가 작은 모금만 삼킨다. 영자는 마른 수건을 찾아와 만수의 목 뒤를 천천히 문지른다. 만수의 어깨 뼈가 손바닥에 단단하게 만져진다. 안에서 손님 하나가 큰 소리로 묻는다. 사장님, 주문이요. 영자는 문턱 너머로 짧게 대답한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 손님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이런 데서 저런 사람 받으면 위생이. 말이 끝나기 전에 영자는 창문을 활짝 연다. 창틀에서 묵은 먼지가 가볍게 터진다. 바람이 안으로 훅 들어가 김냄새를 뒤섞는다. 영자는 다시 만수의 옆에 쪼그려 앉는다. 그의 손등에 작은 점들이 빽빽하게 박혀 있다. 영자는 그 점들 사이로 흘러내린 땀을 바라본다. 가까운 데서 쌀이비로 바닥을 쓸던 청소부가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지켜본다. 그녀는 눈을 한번 내리깔고 다시 쓸기 시작한다. 사소한 소리들이 시장의 바탕음처럼 이어진다. 만수의 숨이 조금 고른다. 그가 낮고 신중한 숨을 2번 내쉰다. 영자는 얼굴을 들고 그의 눈을 본다. 그의 눈동자 안쪽에 작은 불빛이 흔들린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영자는 작은 미소를 짓는다. 그 미소는 금방 사라진다. 비가 내리다가 말다가 한다. 시장 지붕의 투명 패널 위로 물방울이 흘러내려 길게 선을 만든다. 오후 한가한 시간, 박영자는 카운터 및 서랍을 정리한다. 구석에서 오래된 가방 하나가 손끝에 걸린다. 무겁지 않다. 영자는 가방을 꺼내 잠금쇠를 젖힌다. 잠금쇠가 낡은 소리를 내며 열린다. 안에는 얇은 스웨터, 작은 수첩, 검게 마모된 지갑, 그리고 종이 사진 한 장이 있다. 사진을 꺼내는 순간 종이의 표면이 손가락에 사각거린다. 사진 속에서는 젊은 남자가 역 플랫폼 앞에서 웃고 있다. 흰 모자와 깔끔한 셔츠, 품에 아기를 안았다. 아기는 눈을 가늘게 떠서 어딘가를 보는 듯하다. 사진의 가장자리에는 비틀린 파란 잉크 글씨가 있다. 날짜와 짧은 문장. 영자가 사진 뒷면을 뒤집는다. 필기구가 종이를 눌러 지나갔던 흔적이 손끝에 미세하게 느껴진다. 잉크가 옅게 번진 자리, 월급날이라는 단어. 영자는 한참 동안 사진을 본다. 그녀의 어깨가 조금 올라갔다 내려간다. 분식집 안은 조용하다. 냄비가 은근한 불 위에서 작은 기포를 토한다. 가스불의 파란 가장자리가 낮게 흔들린다.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온다. 영자는 사진을 조심스레 수첩 사이에 끼워 가방 안으로 넣는다. 가방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는다. 손님은 빗방울을 털며 모자를 벗는다. 비 오네요. 어묵 2꼬치 주세요. 영자는 나무꼬치를 잡는다. 꼬치에 꽂힌 어묵이 국물 속에서 살짝 몸을 부풀린다. 젓가락으로 건져낸 어묵에서 뜨거운 김이 오른다. 영자는 그것을 종이컵에 담아 건넨다. 손님의 손가락과 컵 사이에서 김이 흐릿하게 일어난다. 영자는 금전함을 열어 거스름돈을 준비한다. 동전 2개가 손바닥에서 빠져나가 은색 소리를 낸다. 손님이 자리를 잡는 동안 영자는 다시 서랍을 본다. 서랍의 어둠이 갑자기 깊어진 것처럼 느껴진다. 그녀는 손을 서랍에서 떼고
카운터 위 물기를 닦는다. 동네 라디오에서 DJ가 옛 가요를 소개한다. 남자의 목소리가 낮고 부드럽게 흘러나온다. 그 목소리와 함께 창문에 빗방울이 더 촘촘하게 맺힌다. 문이 닫힌 뒤 영자는 어느새 서랍 앞에 다시 서 있다. 그녀는 가방을 꺼내 사진을 다시 펼친다. 사진 속 남자의 눈이 정확히 카메라를 향해 있다. 그 표정에는 자신감이 있다. 영자는 사진을 바라보다가 아주 작은 숨을 내쉰다. 그 숨이 입술에 닿았다가 사라진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수첩 사이로 다시 넣는다. 수첩 표지의 모서리가 달아 부드럽다. 영자는 수첩을 집어들어 첫 장을 넘겨본다. 짧은 숫자와 날짜들이 불규칙하게 적혀 있다. 수거 무게, 가격, 길 이름들이 빼곡하다. 손글씨의 기울기가 일정하다. 계산이 맞지 않는 날에는 동그라미가 쳐져 있다. 그 페이지들 사이로 얼룩이 몇 군데 번져 있다. 아마도 빗물, 아마도 땀. 영자는 수첩을 덮는다. 그녀는 분식집 안을 둘러본다. 의자 등받이에 걸린 손님의 우산, 카운터 옆 작은 스피커, 한쪽 구석에 고장난 벽시계. 그녀는 문을 닫는다. 문틀과 문짝이 만나는 자리에서 저항이 느껴진다. 딸깍 소리가 나고 실내가 조금 더 어두워진다. 그녀는 가볍게 입술을 깨문다. 손등으로 앞치마에 주름을 펴고 다시 냄비 앞에 선다. 국자를 들어 어묵 국물을 한번 저어 올린다. 국물 위로 작은 동그라미들이 겹겹이 퍼졌다 사라진다. 그녀의 눈동자가 그 원을 따라 움직인다. 바깥 빗소리가 귓속에서 가까워졌다 멀어진다. 그녀는 그 소리에 맞추어 호흡을 조절한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처럼 입술만 움직인다. 소리는 나오지 않는다. 비가 잦아든 다음 날 시장 입구에 임시 무대가 설치된다. 주민자치 행사라고 적힌 플래카드가 바람에 가볍게 펄럭인다. 마이크 테스트를 하는 청년의 목소리가 울림을 점검한다. 상인들이 반원 형태로 서서 종이 부채를 흔든다. 영자는 분식집 앞에 작은 테이블을 내오고 어묵과 김밥을 정갈히 놓는다. 김밥의 단면이 가지런히 보이도록 칼의 방향을 조심한다. 손끝의 힘이 정확하다. 김만수가 손수레를 끌고 시장 입구 쪽을 지나간다. 허리에는 여전히 노끈이 매여 있고 손수레 위에는 어제보다 정리된 종이 묶음들이 높이 쌓였다. 누군가의 시선이 그의 손수레 높이에서 멈춘다. 청년 둘이 마이크 앞에 서서 이야기를 나눈다. 한 명이 웃으며 말한다. 저분 매일 보이네. 시장 마스코트다, 그쵸?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웃는 듯 말한다. 마스코트는 예뻐야지. 주변에서 작은 웃음이 번진다. 짧고 이빨이 드러나지 않는 웃음들. 그 울림이 어디에도 닿지 못하고 바닥으로 떨어진다. 만수의 걸음이 아주 잠깐 멈춘다. 그때 영자가 테이블 뒤에서 나와 시장 입구 쪽으로 간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무대 앞까지 간다. 마이크 테스트가 끝나고 사회자가 행사 시작을 알린다. 영자는 사회자에게 다가가 짧게 무언가를 말한다. 사회자가 고개를 끄덕인다. 영자는 마이크를 넘겨받는다. 마이크의 머리가 햇빛을 받아 은빛을 띈다. 사람들의 시선이 동시에 움직인다. 영자는 마이크를 입 가까이 가져가지 않는다. 대신 허리 높이쯤에서 잡고 말한다. 오늘 이 시장을 매일 지나는 분을 한 분 소개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본다. 영자는 시선을 길 건너 만수에게 둔다. 그는 아직 무대 가까이 오지 않았다. 근처 가게 처마 끝에서 그를 향해 서성이던 아이가 고개를 든다. 저분은 우리 동네 어르신입니다. 오래전 철도에서 일하셨고 지금은 이 골목을 가장 정직하게 걷는 분입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크지 않다. 그러나 주변이 조용해지며 멀리까지 스며든다. 사회자가 고개를 돌려 시장 입구를 가리킨다. 사람들의 시선이 한 방향으로 기울어 간다. 만수가 자신을 가리키는 듯한 분위기에 한 걸음 물러선다. 손수레의 앞바퀴가 작은 홈에 걸린다. 영자가 손짓한다. 잠깐만 여기로. 만수가 천천히 손수레를 끌고 무대 가까이 온다. 사람들의 얼굴이 빚어내는 표정들이 복잡하게 흔들린다. 몇몇은 호기심, 몇몇은 무심, 몇몇은 미묘한 부끄러움. 영자는 만수가 선 자리에서 한 발 더 다가간다. 그녀는 마이크 없이 말한다. 이분 덕분에 이 시장이 매일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한 줄 박수가 누군가의 손에서 시작되어 주변으로 번진다. 소극적인 박수들이 차례로 붙는다. 얇은 소리들이 겹친다. 만수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숙인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받아 한마디 보탠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시장을 대표해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뒤에서 작은 봉투를 가져와 만수에게 건넨다. 만수가 봉투를 받지 않으려 잠깐 손을 뺀다. 사회자가 눈으로 다시 권한다. 만수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는다. 주변에서 박수가 조금 더 커진다. 조금 전 웃음을 흘리던 청년의 얼굴에서 웃음이 빠져나간다. 그는 옆 사람의 시선을 피해 손뼉을 천천히 친다. 영자는 만수 옆에 나란히 선다. 그녀의 어깨가 만수의 어깨에 거의 닿을 듯 말 듯 있다. 둘은 서로 보지 않는다. 대신 앞을 본다. 사회자가 다음 순서를 소개한다. 사람들의 시선이 무대로 이동한다. 영자는 만수에게 낮게 말한다. 어묵 드시러 오세요. 만수는 대답 대신 작은 미소를 짓는다. 눈가에 생긴 주름이 길게 내려간다. 그의 손가락이 봉투 모서리를 부드럽게 누른다. 장대나무의 그림자가 시장 바닥에 얇게 그려진다. 거기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겹겹이 포개진다. 박수 소리가 멈추고 다시 시장의 기본 소음이 돌아온다. 놀라울 정도로 평범한 소리다. 그러나 공기 속 무언가가 바뀌었다. 누구도 크게 말하지 않는다. 대신 천천히 움직인다. 자기 자리에 돌아가 정리하고 정리된 것들을 다시 흐트러뜨린다. 영자와 만수는 같은 방향으로 천천히 걸음을 뗀다. 둘의 그림자가 같은 길이로 늘어난다. 분식집 뒤편의 작은 벤치. 벽에는 오래전 붙였다가 떼어낸 스티커의 접착제가 얼룩을 남겼다. 네모난 얼룩 가장자리에 먼지가 박혀 있다. 저녁빛이 벽을 사선으로 쓸고 지나간다. 바람이 벤치 옆 담쟁이 잎을 스치며 작은 마찰음을 낸다. 박영자는 종이컵에 따뜻한 보리차를 담아온다. 김이 얇은 막처럼 올라왔다 금세 사라진다. 기미로 빛이 가늘게 꺾인다. 김만수는 벤치에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둔다. 그의 손이 잠깐 떠는지 보리차의 표면이 진동처럼 일렁인다. 영자가 보리차를 건넨다. 만수가 두 손으로 받는다. 그의 손톱 아래가 거칠다. 그는 컵을 붙들고 잠시 말이 없다. 영자도 말을 하지 않는다. 벽 뒤편에서 고양이가 지나간다. 고양이의 꼬리가 벤치 아래 그림자를 가르며 지나간다. 시장 쪽에서 상인들이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순서대로 이어진다. 철판의 끝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둔탁한 소리와 먼지가 같이 일어난다. 만수가 컵을 입술에 가져간다. 사람들이 달라졌네요. 그는 말끝을 길게 빼지 않는다. 영자가 짧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쉰다. 그녀는 만수를 보지 않고 벽의 얼룩을 본다. 그 얼룩이 마치 오래된 사진 뒷면의 얼룩처럼 보인다. 그녀가 말한다. 달라진 게 아니라 이제 본 거죠. 말을 마치고 나서도 그녀는 한동안 벽을 본다.
만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인다. 그의 눈에 물기가 맺힌다. 그러나 떨어지지 않는다. 영자는 벽과 만수 사이를 번갈아 본다. 그녀의 시선이 한 번 더 만수의 손에 머문다. 그 손은 컵을 감싼 채 열을 견디고 있다. 한동안 바람과 셔터 소리만 난다. 영자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분식집 안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서랍에서 낡은 가방을 꺼내온다. 벤치로 돌아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연다. 사진을 꺼내 만수 앞에 내려놓는다. 만수는 처음엔 사진을 바로 보지 않는다. 컵을 내려놓고 손가락을 닦는다. 천천히 사진을 집어든다. 그의 손끝이 사진 모서리를 타고 미끄러진다. 그가 사진을 본다. 눈동자가 중심을 찾는다. 그의 가슴이 아주 조금 들썩인다. 시간이 길어진 듯 고요하다. 만수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입술이 떨린다. 이거 언제? 영자는 대답하지 않는다. 사진 뒷면의 글씨를 손톱으로 살짝 쓸며 가리키는 대신 그는 사진을 뒤집어 본다. 잉크의 흐릿한 색. 그의 눈이 글자를 더듬는다. 그가 낮게 말한다. 첫 월급날이었죠. 그가 웃는 것 같다가 멈춘다. 입가가 무너진 듯 내려간다. 그는 사진 가운데의 아기 얼굴을 본다. 아기의 미간이 조금 찡그러져 있다. 영자는 말없이 벤치에 더 깊숙이 앉는다. 등받이가 등을 누르며 오래된 나무 소리를 낸다. 만수가 사진을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다. 손등의 혈관이 약간 도드라진다. 그는 보리차를 한 모금 더 마신다. 이제 김이 거의 나지 않는다. 컵의 표면에 남은 물방울이 빛을 반사한다. 만수가 짧게 웃는다. 웃음이 금방 사라진다. 그때는 기차가 느렸어요. 그의 목소리에 바람이 스며든다. 영자는 눈을 감았다 뜬다. 만수는 사진을 다시 가방 위에 올려놓는다. 영자가 사진을 정리해 넣는다. 가방을 닫는 잠금쇠가 작게 소리를 낸다. 둘 사이는 조용하다. 이 조용함이 억지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끝에 스스로 자리를 잡은 것처럼 느껴진다. 영자는 무릎을 세웠다가 다시 편다. 바람의 담쟁이 줄기 끝이 벤치 밑 나무 조각을 툭 친다. 작은 소리. 둘은 동시에 고개를 든다. 눈이 잠깐 마주친다. 서로의 눈 안에 서로의 얼굴이 작게 들어가 있다. 둘은 동시에 고개를 내린다. 그 조심스러움이 비슷한 속도를 갖는다. 아침 햇빛이 아직 차갑다. 시장 바닥의 물청소가 끝나서 바닥이 반짝인다. 박영자는 가게 셔터를 절반 올려둔 채 손수레 하나를 끌고 나온다. 손수레는 새 것이다. 손잡이에 미끄럼 방지 고무가 감겨 있고 바퀴의 고무결이 아직 깊다. 그녀는 손수레를 만수의 손수레 옆에 나란히 세운다. 두 손수레의 높이가 거의 같다. 영자가 만수에게 시선을 보낸다. 만수는 분식집 앞에 서 있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장갑이 들려 있고 장갑의 엄지 부분이 해져 있다. 영자가 말한다. 같이 하죠. 이 동네 깨끗하게 만들어요. 그녀는 더 설명하지 않는다. 손수레의 손잡이를 일단 만수 쪽으로 조금 밀어둔다. 만수의 눈이 손수레를 따라 움직인다. 그는 손잡이를 쥔다. 손잡이의 고무가 손에 처음 닿았을 때의 감촉이 그의 얼굴에 잠깐 나타난다. 그는 고개를 들어 영자를 본다. 눈빛이 가볍게 흔들린다. 입술이 올라간다. 나보다 힘세겠는데요. 영자가 웃는다. 눈가의 작은 주름들이 부드럽게 접힌다. 둘은 말없이 길로 나선다. 시장 입구부터 시작한다. 먼저 보이는 건 쓰레기통 주변에 넘친 종이컵과 일회용 젓가락 껍질들. 영자가 장갑을 끼고 허리를 굽힌다. 허리를 굽히는 시간이 길지 않다.
그녀는 손동작을 빠르게 반복한다. 만수는 종이박스를 접어 손수레의 재단처럼 차곡차곡 쌓는다. 종이의 결을 맞추는 그의 손은 익숙하다. 두 사람이 움직이는 동선이 겹치지 않게 자연스럽게 나뉜다. 길에서 마주칠 때 서로 한 걸음 비켜선다. 그 움직임에는 약속처럼 보이는 것이 있다. 첫 골목을 끝낼 즈음 길가 슈퍼마켓 청년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는 대걸레를 들고 둘을 본다. 잠깐 멈칫하더니 대걸레를 세워놓고 무언가를 주워 길가의 종량제 봉투에 넣는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그 다음 골목에서 빵집 아주머니가 문간에 국물 튄 자국을 닦다가 둘을 본다. 그녀는 신문지 뭉치를 건넨다. 여기 쓰세요. 영자는 고개를 숙여받는다. 손끝이 신문지의 거친 표면을 느낀다. 만수가 말한다. 고맙습니다. 아주머니가 손사래를 친다. 그녀의 손이 공기를 부드럽게 가른다. 둘은 다시 걷는다. 손수레의 바퀴가 같은 박자로 돌아간다. 소리도 비슷하다. 약간의 삐걱임과 바닥의 작은 돌을 넘는 소리, 그리고 철틀이 울리는 얇은 울림. 두 소리가 겹치더니 어느 순간 거의 하나가 된다. 중앙 로터리 쪽으로 향한다. 그곳은 매번 쓰레기가 더 많다. 사람들의 발길이 많아 놓고 가는 것들도 많다. 빈 병, 테이크아웃 컵, 광고 전단. 날카로운 플라스틱 조각이 햇빛을 받아 위험하게 빛난다. 영자가 조심스럽게 그 조각을 잡아 비닐봉지에 넣는다. 만수가 종이 전단을 한 손으로 모아 접는다. 전단의 잉크가 그의 손가락에 아주 약하게 묻어난다. 그는 손을 한번 비벼 잉크를 털어낸다. 남은 잉크가 송금 사이로 옅게 스며든다. 사람들 사이에서 아이 한 명이 둘을 바라본다. 아이는 손에 작은 과자 봉지를 들고 있다. 봉지를 뜯어 한 줌 입에 넣다가 남은 봉지를 어디 둘까 고개를 흔든다. 만수가 아이에게 다가가 쓰레기통을 가리킨다. 말은 하지 않는다. 아이가 그 방향으로 뛰어가 봉지를 넣는다. 돌아서며 아이가 웃는다. 그 웃음에 투명한 소리가 있다. 아이 엄마가 멀리서 고개를 끄덕인다. 그녀의 눈가가 약간 풀어진다. 오전에 끝 무렵 손수레 위가 가득 찬다. 종이와 캔, 페트병이 종류대로 나뉘어 쌓였다. 영자의 이마에 땀이 맺힌다. 땀방울이 미간에서 합쳐져 코끝으로 흘러내리기 직전의 순간 바람이 살짝 분다. 그 바람이 땀방울을 식힌다. 만수도 모자를 벗고 머리를 한번 쓰다듬는다. 머리카락 사이로 햇빛이 스며든다. 그는 손수레에 메어둔 노끈을 다시 조인다. 매듭이 단단해지며 손가락 마디에 힘이 들어간다. 둘은 분식집 앞에 돌아온다. 영자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냄비에 불을 높인다. 어묵이 한번 크게 들썩인다. 그녀는 두 개의 작은 그릇을 꺼내 국물을 따른다. 만수가 문턱에 서 있다. 바깥과 안의 온도차로 그의 안경에 얇은 김이 낀다. 그가 안경을 벗어 셔츠 끝으로 닦는다. 영자는 그릇 두 개를 테이블에 놓는다. 둘은 마주 앉지 않는다. 같은 방향을 보며 나란히 선다. 국물에서 올라오는 김이 둘 사이를 천천히 지나간다. 그 김을 통해 서로의 옆얼굴이 흐려졌다가 다시 선명해진다. 영자가 국물 한 모금 마신다. 혀끝에 소금기와 미세한 달큰함이 남는다. 만수도 국물을 마신다. 그의 표정이 부드럽게 풀린다. 말을 하지 않아도 충분한 순간이다. 밖에서 시장 방송이 짧게 흘러나온다. 분실물 안내, 오늘의 행사 일정, 그리고 누군가의 축하. 목소리는 평범하다. 그러나 이제 그 평범함이 다르게 들린다. 둘은 고개를 들어 밖을 본다. 아침 햇빛이 분식집 유리창을 넘어 테이블 위를 얇게 덮는다. 그 빛 위로 가느다란 먼지들이
천천히 떠다닌다. 호흡 소리와 숟가락이 그릇에 닿는 소리만 남는다. 점심시간이 시작되기 직전 영자가 새 손수레에 흰 스티커를 가져와 붙인다. 스티커에는 아무 글자도 없다. 새하얗다. 그녀는 손바닥으로 스티커를 꾹 눌러 기포를 뺀다. 그 위로 자신의 손바닥 자국이 잠깐 남았다 사라진다. 만수가 그 모습을 본다. 그는 오래된 자신의 손수레 손잡이를 한번 쓸어내린다. 손잡이의 금속이 그의 손바닥 아래에서 차갑다. 그는 고개를 끄덕인다. 별다른 표정 없이. 그러나 끄덕임의 속도가 평소보다 아주 느리다. 천천히 확실히. 영자는 카운터 위에 작은 공책을 올린다. 페이지를 펼쳐 오늘 날짜를 적는다. 글씨가 담백하다. 첫 줄에 짧은 한 단어를 적는다. 그 단어는 큰 의미를 품고 있지 않다. 그러나 페이지의 첫 줄이 빈칸이 아니게 한다. 그녀는 펜을 놓고 고개를 든다. 손님들이 하나둘 문을 연다. 영자는 환한 목소리로 인사하지 않는다. 평소처럼 고개를 숙이며 말한다. 어서 오세요. 소리는 짧고 정확하다. 만수가 손수레를 끌고 문간을 비켜 선다.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들어온다. 손님들 중 몇 명은 아무 말 없이 만수에게 고개를 끄덕인다. 만수도 고개를 끄덕인다. 말은 여전히 없다. 그러나 알아듣는 인사가 오간다. 공기에 남은 그 인사가 오래 남는다. 영자가 불을 낮추고 가스레인지에 작은 불꽃을 바라본다. 불꽃의 가장자리에서 파란빛이 보인다. 그녀는 그 빛이 물 위에서 반짝이는 햇빛과 닮았다는 생각을 잠깐 한다. 그리고 그 생각을 오래 붙들지 않는다. 주걱을 잡고 떡을 저어준다. 바깥에서 아이가 웃는다. 누군가의 걸음이 리듬을 만든다. 종소리가 멀리서 한번 울린다. 그 소리가 끝나기도 전에 영자는 앞으로 몸을 조금 기댄다. 이제 시작하는 사람의 자세다. 옆에서 만수가 같은 자세로 선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나란히 길어진다. 그 그림자는 천천히 겹쳤다가 다시 풀린다. 그러나 서로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 곁에 선다. 그리고 그 곁이 하루의 모양을 바꾼다. 저녁이 시장의 골목을 아주 천천히 덮었다. 해가 지는 방향에서 온기가 빠져나가고 반대편에서 한기가 조용히 들어왔다. 상인들이 셔터를 내리는 소리가 분산되어 바람 끝에 걸렸다. 박영자는 가게 앞 작은 의자를 들어 벽에 기대고 문 위에 등을 켰다. 가느다란 주황빛이 유리문과 간판 사이에 얇게 걸렸다. 그 빛이 공기 중에 먼지를 한 알 한 알 골라내듯 드러냈다. 가게 안은 조용했다. 가스레인지의 불은 아주 낮았고 국물의 표면에는 밝지도 어둡지도 않은 빛이 살짝 자리 잡았다. 냄비 가장자리에 맺혔던 김이 힘을 잃듯 내려앉았다가 다시 아주 가볍게 올라왔다. 카운터 위 물컵 2개는 나란히 놓여 있었고 그 가운데에는 종이 티슈가 접혀 있었다. 접힌 모서리가 조금 들려 있어 그림자를 만들었다. 바깥에서 손수레 바퀴 소리가 들렸다. 빠르지 않은 속도, 일정한 박자. 김만수가 골목 어귀에서 가게 쪽으로 들어왔다. 그는 손수레를 가게 앞에 세우고 잠시 손잡이 위에 두 손을 올려두었다. 손등의 굴곡 사이로 저녁빛이 얇게 번졌다. 그의 숨이 가라앉아 있었다. 무릎의 각도가 조금씩 풀렸다. 고개를 들었을 때 유리문 속에서 주황빛이 그를 향해 미끄러져 왔다가 유리 표면에 멈췄다. 그 빛이 그의 얼굴을 한 겹 얇게 감싸 하루 동안 남아있던 먼지와 땀자국의 윤곽을 조용히 보여주었다. 영자가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바깥으로 흘렀다.
그 공기와 바깥 공기가 서로 닿는 경계는 거의 보이지 않았지만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흔들렸다. 영자는 손수레 옆에 비닐끈을 한 번 더 조여주고 손수레의 앞바퀴를 발끝으로 가볍게 돌려 바닥의 홈에서 벗어나게 했다. 바퀴가 자리를 찾자 금속의 얇은 울림이 멎었다. 그는 손수레의 손잡이를 놓고 가게 안으로 반 발짝 들어섰다. 영자는 카운터 뒤로 돌아가 국자로 국물을 두 그릇에 나누어 담았다. 증기가 그릇의 가장자리에서 얇게 피어올라 잠시 머물렀다. 두 사람은 마주 앉지 않았다. 가게 안쪽 벽을 향해 나란히 서서 그릇을 양손으로 감싸들었다. 숟가락이 그릇의 벽면을 한번 스치고 다시 멈췄다. 국물의 온도는 손바닥을 통해 천천히 전해졌다. 그 온도가 손목을 지나 팔꿈치 안쪽으로 도달하는 데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사이에 가게 벽에 걸린 오래된 시계의 초침이 두 번 움직였다. 시장 방송이 낮은 음량으로 흘렀다. 분실물 안내가 끝나고 내일 아침 청소 시간에 대한 공지 멘트가 이어졌다. 방송의 끄트미 공기 속에서 작게 꺾여 사라졌다. 방송이 멈춘 자리에는 바람 소리도 발소리도 손수레의 소리도 아닌 비어있는 소리가 한동안 놓였다. 그 사이로 빛이 조금 더 옅어졌다. 어둠이 골목에 눈에 띄지 않는 틈부터 자리 잡기 시작했다. 영자는 그릇을 잠시 내려놓고 유리문 위에 새로 달아둔 간판의 끈을 살폈다. 간판은 붉지도 파랗지도 않은 색의 나무판이었다. 그 위에 흰 글씨는 낮보다 저녁에 더 단정해 보였다. 간판 아래로 주황빛 등이 기울어진 타원을 바닥에 그려냈다. 그 타원 속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타원의 경계가 아주 조금 주름졌다가 풀렸다. 만수는 카운터 옆 벽에 기대어 서서 복도 끝처럼 보이는 가게의 뒷문 쪽을 바라보았다. 뒷문이 아주 약간 열린 틈으로 바깥에 푸른 공기가 들어왔다. 푸른 공기가 들어올 때 가게 안의 주황빛과 한 차례 섞였다. 그 섞임은 짧았다. 섞인 자리에는 살짝 어둡고 살짝 따뜻한 색이 생겼다. 그 색은 금세 사라졌지만 눈의 어딘가에는 남아 있었다. 영자는 접이식 사다리를 가져와 간판 아래에 놓았다. 사다리의 금속 다리가 바닥에 닿으며 낸 가벼운 소리가 가게 전체에 한번 퍼졌다가 금방 가라앉았다. 그녀는 사다리 척간에 조심스럽게 올라섰다. 그리고 간판의 끈을 다시 매만졌다. 마디를 한 번 더 단단히 묶고 남은 끈을 뒷면으로 넘겼다. 손끝의 움직임은 익숙하지도 서툴지도 않았다. 그저 조심스러웠다. 만수는 그 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손끝과 끈의 마디를 같은 속도로 따라갔다. 사다리 아래에서 바람이 한 번 지나갔다. 바람이 지나갈 때 간판의 모서리가 아주 작게 떨렸다. 그러나 떨어지는 소리는 나지 않았다. 사다리에서 내려온 영자는 가게 앞에 의자를 하나 더 꺼내 문 밖에 나란히 두었다. 의자 위에는 작은 쿠션이 얹혔다. 쿠션의 천은 오래 사용한 듯 가장자리가 보풀어 있었다. 그녀는 의자의 방향을 골목 쪽으로 아주 조금 틀었다. 의자들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누웠다가 지나가는 사람의 그림자와 잠깐 겹쳤다. 겹침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이루어졌다가 곧 풀렸다. 골목 건너편 카페 테라스에서 유모차 바퀴가 한번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습기가 내려앉은 바닥에서 작은 소리가 나고 그 소리는 멀어지지도 가까워지지도 않았다. 카페의 테이블 위에 놓인 투명한 컵에는 얼음 조각이 반쯤 남아 벽면을 타고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다. 얼음 조각의 움직임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컵 표면에 맺힌 물방울들이 만든 불규칙한 길은 분명했다.
영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불을 껐다. 불꽃의 파란 가장자리가 한번 흔들리고 아주 얇아지다가 사라졌다. 불이 사라진 자리에는 금속의 차가운 빛이 돌아왔다. 그녀는 냄비 뚜껑을 덮지 않았다. 대신 국자가 기대어져 있던 도마를 치웠다. 도마 아래에 숨듯 있던 깨끗한 천 한 장을 꺼내 카운터에 모서리를 닦았다. 모서리까지 닦고 천을 접어 올리는 동안 시계의 초침은 3번 움직였다. 만수는 가게 밖으로 한 발 나가 문턱에 서서 시장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의 색이 낮에서 밤으로 넘어가는 가장 얕은 구간이었다. 이 시간의 하늘에는 구름도 별도 뚜렷하지 않다. 색만 있다. 색과 온도가 같이 있다. 그는 하늘을 보는 동안 숨을 한번 들이쉬고 내쉬는데 시간이 더 오래 걸렸다. 들숨과 날숨 사이 어딘가에서 온기가 바뀌어 나갔다. 영자는 가게 밖 의자에 앉았다. 의자의 쿠션이 몸을 받아들이는 듯 아주 천천히 내려앉았다가 멈췄다. 그녀는 양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손바닥을 열었다. 손바닥의 선들이 빛에 잠깐 잡히고 다시 빠져나갔다. 골목으로 아이 한 명이 뛰어왔다. 아이는 손에 작은 스티커를 들고 있었다. 영자는 시선을 낮춰 아이를 보았고 아이는 의자의 다리를 한번 잡아당겨 그 강도를 확인하듯 했다. 아이는 곧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다. 그가 만든 바람이 의자의 쿠션 표면에서 아주 가볍게 일렁였다. 만수는 손수레를 이리저리 밀지 않았다. 대신 손잡이를 쥔 손의 힘을 조금 풀었다가 다시 조였다. 그의 엄지손가락과 검지손가락 사이의 살이 주름지고 펴지는 사이 금속의 차가운 감촉이 손바닥에 정확히 남았다. 그는 손잡이의 끝을 한번 문지르고 가게 입구 쪽으로 손수레를 반칸 옮겼다. 그 반칸이란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바퀴가 바닥의 작은 요철을 넘어가는 소리가 있었다. 그 소리는 다른 어떤 소리와도 겹치지 않았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안쪽 스위치를 눌렀다. 가게 안 조명이 하나 더 켜졌다. 하얀 빛이 천장에서 내려와 카운터와 테이블을 넓게 덮었다. 그 빛 아래에서 테이블의 나뭇결이 조금 더 분명해졌다. 나뭇결의 방향은 출입구와 나란했다. 그 방향성은 사람의 움직임과 어쩐지 잘 맞았다.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갈 때 나뭇결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게 된다. 빛이 바뀌자 앞치마 끈에 묻어있던 아주 작은 국물 얼룩이 얇은 테두리를 가졌다. 영자는 얼룩을 신경 쓰지 않았다. 대신 앞치마의 주머니에서 볼펜을 꺼내 카운터 옆 작은 공책에 오늘 날짜 아래로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다. 동그라미는 완전한 원이 아니었다. 끝과 끝이 약간 어긋나 있었다. 그녀는 그 어긋남을 고치지 않았다. 그대로 두었다. 골목 끝에서 또 다른 손수레의 소리가 났다. 소리는 가까워지는 듯 하다가 멈췄다. 이유는 보이지 않았다. 대신 길모퉁이 가게의 스탠드 광고판이 바람에 밀려 한번 흔들렸다. 광고판의 얇은 플라스틱 표면이 빛을 잘게 쪼개어 흩뿌렸다. 그 조각들이 바닥에서 잠깐 반짝이고 곧 사라졌다. 지나가던 누군가의 발자국이 그 반짝임 위를 덮었다. 반짝임은 고정되지 않았다.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생겼다가 사라졌다. 만수는 가게 안으로 한 발 더 들어왔다. 문턱을 넘을 때 그의 발 뒤꿈치가 문턱의 나무에 살짝 닿았다. 닿았다는 사실이 소리로 남았고 소리는 금방 없어졌다. 그는 카운터 앞 의자에 앉지 않고 카운터 옆에 서 있었다. 카운터 옆은 사람의 체온을 오래 붙잡지 않는 공간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그곳에도 온도가 있었다. 그 온도는 느껴지는데 시간이 걸렸다. 시간이 지나자 다리에 얹힌 바람의 결이
부드러워졌다. 영자는 카운터 위에 놓인 물컵을 집어 만수에게 건넸다. 컵 표면의 물방울이 움직이며 손가락에 닿았다. 방울이 미끄러지는 속도는 빠르지 않았다. 컵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가는 동안 그 사이의 공간에 상대의 체온이 잠깐 머물렀다. 컵이 다른 손에 도착했을 때 그 체온은 형태를 잃고 퍼졌다. 만수는 컵을 양손으로 감싸고 한 모금 마시고 컵을 카운터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컵 바닥과 카운터 표면이 만나는 부분에서 둔탁한 소리가 났다. 소리는 작았지만 컵과 카운터, 손가락, 공기, 조명의 경계가 그 소리 안에서 잠깐 한 모양을 이루었다. 가게 바깥에서 새가 한번 짧게 울었다. 울음은 길지 않았고 방향을 알 수 없었다. 골목 위의 전선들이 한번 흔들렸다. 흔들림은 멈추지 않고 아주 느리게 계속되었다. 흔들림 사이로 달이 아직 뜨지 않은 빈 하늘이 보였다. 빛이 줄어들수록 소리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았다. 대신 소리의 종류가 달라졌다. 가까운 소리가 멀어지고 멀었던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리고 어느 순간 모든 소리가 같은 거리에서 나는 것처럼 느껴졌다. 영자는 문 앞에 서서 골목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간판의 흰 글씨가 작게 비쳤다. 글씨는 선명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양은 정확했다. 그녀는 글씨의 모양을 오래 보지 않았다. 대신 글씨 아래에 빈 공간을 보았다. 빈 공간은 비어 있는 것이 아니라 비어 있는 상태를 유지하는 힘으로 채워져 있었다. 그 힘은 사람의 시선을 붙들지 않았다. 그저 존재했다.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했다. 만수는 손수레의 위치를 조금 더 정리했다. 손수레의 앞이 골목을 향하도록 돌리고 바퀴를 평평한 곳에 맞췄다. 손잡이에 걸려있던 천 조각을 풀어 손수레의 모서리에 오려진 종이 뭉치를 덮었다. 종이 뭉치는 저녁이 되면 수축했다가 밤이 깊어지면 다시 약간 늘어났다. 천 조각이 그 움직임을 부드럽게 따라갔다. 천의 모서리가 바람에 들렸다 내려앉을 때 손수레의 금속 틀에서 작은 반사가 생겼다. 반사는 눈에 머물지 않았다. 흘렀다. 가게 안 조명이 하나 더 꺼졌다. 영자는 스위치를 누를 때 힘을 들이지 않았다. 불은 가벼운 소리와 함께 꺼졌다. 남은 조명은 문 위의 작은 등과 간판 아래의 주황빛뿐이었다. 그 빛들이 서로를 침범하지 않으면서도 같이 있었다. 둘 사이에는 경계가 있었다. 경계는 선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더 단단했다. 영자는 의자에 앉아 두 손으로 무릎을 가볍게 문질렀다. 오늘 하루의 온도와 무게가 손바닥으로 모였다가 퍼졌다. 만수는 문턱에 서서 가게 안과 바깥 사이의 공기를 한 번 더 지나게 했다. 그의 어깨 근육이 빠르게 움직이지 않았다. 대신 아주 느리게 나무처럼 움직였다. 그 움직임은 균형을 잃지 않았다. 바람이 골목의 먼지를 한번 휘저었다. 먼지의 작은 입자들이 조명 아래로 들어왔다. 빛의 길에 들어온 입자들은 가만히 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느리게 가라앉고 있었다. 가라앉는 동안 입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없으니 더 또렷했다. 그 침묵 속에서 사람의 숨이 길어졌다. 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가게 안쪽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카운터 뒤 장식장 문을 열어 수첩을 꺼내고 간판에서 보이던 흰 글씨와 같은 단어를 첫 줄에 썼다. 글씨는 크게 쓰지 않았다. 그의 손목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어를 쓰고 펜을 내려놓는 사이 창밖에서 한 차례 더 바람이 불었다. 간판의 그림자가 바닥에서 조금 길어졌다가 되돌아왔다. 만수는 가게 바깥에서 골목을 한번 둘러봤다. 아무도 서 있지 않았고
누구도 오지 않았다. 그러나 골목은 비어 있지 않았다. 지나간 사람들의 체온이 낮아진 채 남아 있었고 카페에서 흘러나온 음악의 잔향이 모서리에 걸려 있었다. 손수레 바퀴에 묻은 얇은 진흙이 서서히 말라 안정된 색으로 변하고 있었다. 하늘과 지상 사이의 색이 거의 같아졌다. 색의 차이가 없어지자 모서리와 경계와 그림자들이 더 명확해졌다. 영자는 문간에 서서 만수와 나란히 골목을 바라봤다. 둘 사이의 거리는 넓지도 좁지도 않았다. 그 거리는 하루 동안 만들어졌고 내일도 유지될 것이다. 유지되기 위해 특별한 행동이 필요하지는 않았다. 다만 같은 시간에 같은 곳을 같은 속도로 지나는 일만으로 충분했다. 가게 안의 조명이 문득 더 고요해졌다. 밝기가 바뀐 것은 아니었다. 사람의 눈이 어둠을 받아들이는 속도가 바뀐 것이다. 빛이 고요해진 자리에서 여전히 작은 소리들이 있었다. 냉장고의 낮은 진동, 바깥에서 자전거 체인이 한번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개가 짧게 짖는 소리. 그 모든 소리는 같은 거리에서 같은 크기로 들려왔다.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의 호흡이 제일 가까웠다. 가까운 소리는 항상 더 작았다. 영자는 의자 하나를 가게 안으로 들여놨다. 문이 조금 더 닫혔고 바깥 공기가 문 사이를 지나갈 때 모서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만수는 손수레의 위치를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손잡이에 손을 올렸다. 손이 손잡이에 닿아 있는 시간이 길어졌다. 손을 떼지 않았다. 붙잡지도 않았다. 그냥 그 자리에 올려두었다. 그 자세가 오늘 하루의 마지막 모양이었다. 가게 앞 바닥에 그려진 주황빛 타원이 조금씩 옅어졌다. 타원이 사라지는 속도로 하늘이 더 어두워졌다. 타원이 완전히 없어지기 전에 영자는 문 안쪽에 조명을 하나 더 낮췄다. 빛이 가늘어졌다. 가늘어진 빛은 더 멀리 가지 않았지만 가까운 것들을 더 아늑하게 감싸주었다. 그 아늑함은 목소리를 부르지 않았다. 눈을 부르지도 않았다. 대신 숨을 조금 길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서로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자세로 서 있는지, 오늘 어떤 무게를 나누었는지, 무엇을 더하지 않고 무엇을 덜었는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었다. 알게 된 방식은 느렸고 정확했다. 정확하기 위해 크지 않았다. 작았고 오래갔다. 문 밖에서 한 번 더 바람이 불었다. 간판 아래의 공기가 아주 작게 흔들렸다. 흔들린 공기는 이내 안정되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았다. 오래 걸리지 않는 것들은 대개 오래 간다. 이 밤도 그럴 것이다. 골목은 밤의 모양을 다 찾았다. 가게는 밤의 온도를 다 얻었다. 사람은 밤의 호흡을 다 익혔다. 영자는 마지막으로 유리문을 한 번 닦았다. 유리 표면에 남은 미세한 얼룩이 사라졌다. 유리 너머의 골목이 조금 더 선명해졌다. 선명해졌다고 해서 볼 것이 많아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덜 보였다. 덜 보이는 것들 사이에서 보이는 것이 더 정확했다. 그녀는 닦던 천을 접어 카운터 아래에 넣고 문 위에 작은 등을 그대로 두었다. 등은 밤에도 꺼지지 않을 것이다. 불이 켜져 있어야 비어 있는 것이 비어 있지 않게 느껴진다. 만수는 손수레를 아주 조금 뒤로 물렸다. 바퀴가 바닥에 작은 요철을 넘어가며 한 번 소리를 냈다. 소리가 멈추고 손잡이가 그의 손에서 천천히 내려왔다. 내려오는 속도는 손의 힘이 아니라 하루 전체의 무게가 정리되는 속도였다. 그 속도는 빠르지 않았고 늦지도 않았다. 적당했다. 하루의 끝에는 적당한 속도가 필요했다. 둘 사이의 공기가 밤의 모양으로 굳어갔다. 굳어진다는 것은 딱딱해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었다.
흔들리지 않게 되면 바람이 불어도 모양을 유지했다. 유지하는 동안에도 변화가 있었다. 아주 작은 변화, 알아차리지 못하면 흘려보낼 만큼의 변화. 그 변화가 쌓이면 내일이 만들어졌다. 내일의 모양은 오늘과 다르지 않을 것이다. 다만 같은 모양으로 더 오래 갈 것이다. 문 위의 작은 등 아래, 바닥에 남은 주황빛의 가장자리가 마지막으로 흔들렸다. 흔들림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시간이 그곳을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시간이 지나가면 빛은 늘 그랬듯 모양을 바꾸었다. 모양을 바꾸며 남기는 흔적은 소리로 들리지 않았다. 대신 피부로 느껴졌다. 손끝으로, 목덜미로, 가슴 안쪽에 아주 얇은 막으로. 그 얇은 막이 한번 조용히 떨렸다. 그리고 멈췄다. 밤이 완성되었다.